안녕하십니까. 국어TV 여명입니다. 3월 15일 오전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번 영상은 왜 서울시장으로 오세훈이가 적합하며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는 왜 안 되고, 박영선이는 정수기 코스프레하는 박영선이는 왜 지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이제 국힘과 민주당 지지율, 우리 문동 지지율, 그런 걸 좀 다뤄보겠는데요. 고고TV는 개혁 보수입니다. 보수를 개혁해서 중도까지 진영을 확장하며 정권을 탈환하자는 방송입니다. 그 부정선거 어쩌고 저쩌고 박정희 대통령을 팔아먹고 박근혜를 팔아먹는 그런 사칭 쓰레기 돈벌레 우파 유튜버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저번 12월 20일 날 안철수가 내가 단일화, 내가 국힘을 접수하고 정계 개편을 주도한다, 나로 단일화 나왔죠. 형편없이 무너지는 과정이 이번 주에 계속 나올 텐데요. 이번 주 안에 안철수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주저앉혀야 됩니다. 안철수 빠들이 국힘을 지지하지 않는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 조선일보, TV조선, 한국사회연구소, 그 다음에 SBS에서 세 군데서 누가 박영선을 이길 수 있고 적합도 경쟁력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돼야 하나 했을 적에 한국사회연구소와 조선일보는 오세훈이가 치고 나간다. 안철수는 무너질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를 발표했고요. SBS는 안철수가 근소하게 오세훈한테 앞선다 그러는데, 이번 주에 보시면은 이번 주에 20일 또는 22일까지 계속해서 최소한 19일까지 나오죠. 그죠? 오늘 리얼미터 18일 날 리얼미터 또 19일 날 갤럽, 그리고 군소업체들도 계속 내놓을 텐데요. 방송에서도 내놓고 오세훈이가 압도적으로 안철수를 앞서는 결과를 계속 발표할 것입니다. 3개월 동안 너무 떠들었더니 그냥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왜 서울시장은 안철수가 안 되고 오세훈이 돼야 하는가? 1년 2개월짜리죠. 그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그죠? 밭을 갈아본 사람이 간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고, 농부는 능숙한 농부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받아들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도표를 좀 보고 가시죠. 다음 서울시장의 최우선 현안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서울 시민이 원하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 정책 50%, 서민경제 활성화 20%, 일자리 정책 14%, 코로나 방역 10%, 교육격차 해소, 행정수도 이전 문제, 이런 게 나오죠. LH 사태 전부터 부동산은 이거는 문재인이가 0점을 받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은 마이너스 점수고 전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없는 사람은 하늘만 쳐다보면 벼락거지가 됐고, 따라서 지금 이때까지 오세훈의 행보와 박영선의 행보, 안철수의 행보를 따지면은 그래도 이 서울 시민한테 여러 조사한 부동산 정책, 서민경제 활성화, 일자리 정책에서 누가 앞서갈 것이냐? 당연히 오세훈이가 압도적으로 앞서갑니다. 말씀드렸죠. 2번이나 민선시장을 했고, 오세훈 때는 부동산 값이 안정되어 있고 보금자리 행복주택을 주도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박영선은 뭐 수직공원을 세운다는 만화 영화 같은 걸 갖고 나오고, 안철수는 74만 원 공급 정책이라는 변창흠이나 좌파 정책을 그대로 갖고 나오고, 오세훈이가 또 문제는 있지만 30만 원 주택을 어떻게든지 5년 안에 짓겠다. 30만 원 질 필요도 없어요. 10만 원만 때리면 부동산값 안정됩니다. 서울에다가. 서민경제 활성화. 안철수가 뭐를 안다고. 맨날 마라톤만 하고 의사만 한 친구가 서민경제 활성화. 오세훈이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다. 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다.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정책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오세훈이가 가장 탑이다. 따라서 지금 안철수는 요구하는 게 국힘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단일 주자가 되며 정계 개편을 주도해서 대통령이 된다는 일관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개꿈이다.
서울시장에 들어가면 안철수는 공무원과 서울시를 장악한 좌파 의원들에 의해서 하나도 일을 못한다. 조직이 없고 당원도 없고 세력도 없다. 박영선 같은 경우는 건덕지가 안 되니까 말할 그게 안 되니까 빼겠습니다. 안철수 오세훈만 빼는데 서울시장의 최우선 과제 현안을 갖다가 잘 진행할 사람은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을 가진 사람은 오세훈일 것이다. 3명 중에 다 부족하긴 하죠. 그러나 뭐 서울시가 솔직히 국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코로나 같은 거를 서울시장이 뭐를 합니까? 안철수는 코로나가 최우선이라 그랬어. 처음에 나올 때 코로나를 서울시에서 어떻게 국가 주도로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다 그 부동산 정책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밀당을 할 텐데 그죠? 그러면은 서울시 정책을 우리가 갖다가 오세훈이가 되고 또는 안철수는 대선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오세훈이가 돼야지 그죠? 1년 후에 지선이 있죠. 지선에서 서울시를 갖다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대선 이긴 다음에. 그래서 오세훈의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안철수는 뭘 가지고 지선에서 이기려고 된다 하더라도 안철수가 되는 순간 야권은 분열되는데 그리고 안철수 많이 안 찍습니다. 결과를 보세요. 그래서 서울시장 최우선으로 경쟁력 있고 적합한 사람은 오세훈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다음에 논란 많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지금 리얼미터가 발표한 거 보면은 일주일 평균을 말을 하죠. 근데 고고TV는 일주일 평균이 아니라 가장 끝머리 지난주 오늘이 15일인가 14일까지 조사한 거를 발표한다. 지금 14일까지 조사한 얘네가 12일까지 지금 조사한 걸 발표해요. 리얼미터가. 그 이틀 동안 또 민심은 폭동하고 민심은 분노를 폭증시키고 또 국민들의 서빙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틀을 고고TV가 예측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국힘이 전체적으로 35%, 그 다음에 민주당은 28%뿐이 못 가져간다. 지지율이 그렇다. 전국적으로. 이거는 리얼미터가 말한 12일까지의 결과입니다. 국힘이 35%, 민주 28%. 일반 신문에서는 그 막대기 걸어놓고 그거는 평균을 말한 거고 맨 마지막 날짜 3월 12일에는 국힘이 35%, 민주가 28%인데 오차 범위 밖으로 국힘이 앞서가기 시작했다. 또 서울만 보자. 서울은 지금 얘네들이 발표하는 게 일주일 평균으로 민주당이 27.6%, 국힘이 2.2% 상승해서 36.4%가 나오는데 이게 12일까지다. 그죠? 평균이다. 그리고 13일, 14일까지 이 민심의 이동 추세를 보면은 고고TV가 생각할 적에는 국힘의 서울 지지율은 40%를 아마 넘었을 것이며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은 25% 정도뿐이 못 갈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요. 보세요. 요번에 나오는 거. 18일이나 19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문재인의 지지율이 다시 부정평가가 59.6%, 60%가 나오고 긍정평가가 36.5%. 전번에 제일 떨어진 게 긍정평가가 35.5%까지 떨어졌어요. 약 석 달 전에. 안철수가 나오기 전에. 안철수가 나와서 다 헛때려 놨다니까요. 3개월 동안. 안철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LH 사건은 터졌을 것이고 윤석열은 사퇴했을 것인데 안철수가 국힘의 힘을 중심으로 갖다가 중도 계획을 중도 쪽으로 확장을 하고 국힘의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을 향해서 질주할 때 안철수 와서 나로 다니라 국힘 없애자. 이것 때문에 다 엎드려졌어요. 3개월 동안. 그러나 서울시 보선이 끝나면은 다시 국힘의 힘은 40% 이상 결집할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예측입니다. 그렇게 돼요. 안철수 이번에 주저앉혀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국힘 쪽 애들이 리얼미터 조사를 한 7, 8% 얻는데 그게 12일까지니까 거기서 한 1, 2%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국힘 지지율이 한 35% 하면은 4, 7이 28, 5, 7이 35. 5배의 차이가 나요. 이게 그대로 서울시장 보선에 투영될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한국사회연구소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의 그 여론조사를 하는데 윤석열과 37.2%, 이재명 24, 이낙연 13. 다 해파봐야 윤석열과 비슷하다. 윤석열과 똑같다. 이재명 플러스 이낙연이가 윤석열하고 비슷하다. 이게 37.2%라는 것은 앞으로 윤석열의 지지율은 더 올라갑니다. 당분간은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치명타를 맞지 않는 한, 윤석열의 개인사라든가 치명타를 맞지 않는 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이가 큰 변실 효과 아니에요. 그 얼치기 평론가들 종편에 나오는 사람들 말 믿지 마시고 유튜버 말 믿지 마시고 제발 좀 윤석열은 상수라고 제가 계속 1년 동안 말씀드리고 있어요. 안철수는 변수다. 그래서 안철수는 주저앉힐 수 있고 윤석열이는 키워줘야 된다. 윤석열은 상수다. 40%를 넘어가는 시대가 올 겁니다. 안철수가. 왜냐하면 이 이낙연, 이재명 가지고는 절대 윤석열을 이길 수가 없고 문재인은 지금 무너지는 과정이고 레임덕은 왔는데 그 여론조사 조작의 편집에 의해서 40% 지지율을 받고 있으니 레임덕은 아니다. 국민의 지지율이 빠져야지 레임덕이다. 25%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레임덕이 온다. 근데 30, 40대가 강력하게 50대 초중반까지 586이 문재인과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더 계획을 하고 그놈들 중에서 몇 놈은 빼야 된다. 이탈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자꾸 고건하고 반기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질적으로 달라요. 눌변도 아니고 달변이고 그 다음에 자중을 휘어잡는 리더십이 있어요. 이 친구는. 그거 하나로서 국민들은 그동안 깝깝하고 꼭꼭 빼고 좀스러웠던 문재인과 그 다음에 필면 서생이었던 유승민이나 원희룡 같은 애들과 그 다음에 발정만 내뿜은 홍준표 같은 것들과 그걸 다 잡아먹고 있어요. 윤석열이. 마초 같은 기질로 시원시원하게 툭툭 치고 올라가고 그죠? 또 말이 핵심이 있어요. 말을 하나 툭툭툭툭 던지면 말이죠. 그게 일반 서민들 앞에서 페이스북으로 안 써도 강력하게 와닿는 언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과 맞물려 들어가는데 안철수라는 애가 윤석열 파리에 들어갔어요. 지가 무슨 윤석열과 관계 있다고. 안철수는 끝나가요. 이번 주 안에 계속 아주 피곤해 죽겠어. 최소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안철수를 주저앉혀야 돼요. 그래 봐야 한 열흘 정도뿐이 남짓 없어요. 열흘 정도뿐이 4.7 보선 선거운동 기간을 할게 가능하면은 이번 주 안에 주저앉혀야 돼. 안철수는 3자 대결로 간다. 안 가면 좋죠. 근데 안철수는 절대 포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국민들이 그거를 루틴 챘어요. 다음 영상에서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